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더리움이 꽤 올라줘서 저도 이제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톡방이랑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몇 개 보는 방이 있거든요. 사람 좀 많은데. 그래서 뭐라고들 하시나?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더리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참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때 대중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어저께도 이제 한편 또 하게 됐는데, 비트코인이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일단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9,900달러 내지는 이제 더 이제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1만 달러를 순간적으로 넘는다면 좋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냥 천천히 올라간다면, 이 벽을 타고 천천히 그냥 올라간다면 현금 대기자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현상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어떤 포커스의 이목이 이더리움에 지금 집중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디파이하고 관련돼 있는 컴파운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디파이 쪽으로 더 많이 몰려올 가능성, 그리고 특히나 이더리움, 여태까지 많이 못 갔던 이더리움이 상승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250달러? 중기적으로는 뭐 300달러가 넘댔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50달러니까 31만원대까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그냥 주구장창 계속 이제 홀딩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더리움 상승이 비트코인 상승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계속 뭐 진폭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간다면, 그건 뭘 뜻하냐면, 사실은 알트코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알트코인도 좀 어느 정도 살아나야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밸런스 면에서 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트코인 가진 사람이 아마 비트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예전에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살살살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삼각수렴 패턴이 있는데, 끄트머리 좀에 살짝 이제 매달려서 살짝 난간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이 5점 몇 프로 이제 상승하면서 리플코인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상대적 박탈감 느꼈지, 그리고 향후에 이더리움이 더 많이 상승을 한다면 이건 뭐 진짜 힘들죠. 리플코인 가지신 분들. 저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없다고 셈치고 그냥 냅둬요. 거래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할 건덕지가 있어야 뭐 거래를 하죠. 리플코인 같은 경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일단은 올라가 주고 올라가 준 상황에서 원화로 했을 때 리플코인이 240 몇 원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많이 안 올라갔을 때 그때 240 몇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파동이 일어서 240 몇 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의 조정을 준 후에 또다시 올라가면 280원 내지 300원까지, 이더리움이 만약에 향후에 중기적으로 올라간다면 거기까지도 리플코인도 바라보실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근데 큰 맥락의 관점에서는 3분기, 4분기까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리플코인이 XUMM인가? ODA라고 이제 걸쳐져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있나 본데,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 11월 달인가 12월 달이라고 제가 어떤 기사에서, 해외 외신 뉴스에서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아마 호재거리를 터트려가지고 IPO랑 연계해서 뭔가 대대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당분간은 리플보다는 이더리움이 제가 봤을 때 좀 짭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뭐 여기서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
아주 굵직한 저항선이 하나 보여요. 저항선이 하나 보이죠? 그게 9,900달러에도 있고 1,500달러에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벽을 타고 천천히 그냥 올라가거나 약간의 조정, 천천히 올라가거나 약간의 조정을 주면 7월달 초반 정도에 슈팅 나올 구간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슈팅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이더리움 위주의 디파이하고 관련돼 있는 알트코인들이 또 한 번 이제 시세 방향성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희망회를 돌리면서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장세가 되게 사람들이 매매하기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진폭 없이 상승시킬 때 세력은 무엇을 노리는가.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마나죠. 디센트럴 랜드라는 어떤 그런 코인인데 베리 실버트도 이 코인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DCG 같은 경우도 이 디센트럴 랜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3월 12일 날 저점을 기준해서 지금까지 야금야금 계속 올려놨어요. 이 진폭이 없잖아요. 저도 이거를 이제 중간에 추매를 하려고 계속 지켜봤는데 추매할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력들이 코인을 올릴 때는 매수벽을 치고 매도벽을 쳐놓거든요. 근데 매도벽을 약간 얇게 쳐놔요. 매수벽을 좀 두껍게 쳐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매수를 할 때도 매수벽 바로 앞쪽에 친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되게 얇게 쳐놓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이런 슈팅 구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마나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원에서 40원의 매수자는 진짜 행운아들이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왜 진폭도 없는데 뭐 행운아냐? 넌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50 몇 원대까지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폭이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신규 구매자는 자제를 하셔야 되고, 마나코인을 이제 30원, 40원대부터 45원대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행복회로 희망회로 돌리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돼요. 앞날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뭐 VR 관련해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버추얼 커런시, 어떤 그런 버추얼 랜드에서 그 뭐 부동산하고 부동산 구매하고 관련돼 있는 토크나이즈화된 경제를 뭐 구현하겠다. 이게 이들의 어떤 그 경제 모델이거든요. 수익 모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베리 실버트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괜찮게 보고 있는 코인이고, 신규 구매는 자제를 요한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우리 대중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코인 업계를 막 이렇게 판별할 때 미국 코인이 어떠느니, 뭐 러시아 코인이 어떠느니, 뭐 일본 코인이 어떠느니, 한국 코인은 뭐 아니네, 뭐 이렇게 막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카나안이 나스닥에 입성을 했잖아요. IPO 입성하고 나서 금액이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이방이라는 그 중국 채굴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6월 26일 날 들어가기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비트메인은 안 나오냐? 항상 이제 영화에도 항상 있지만 대스타는 항상 나중에 등장을 한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그냥 이 현재 있는 이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이분법 논리로 이렇게 보시기보다, 뭐 중국은 미국을 견제, 뭐 미국은 중국을 견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이면에 있는 그림자 금융 세력은 어차피 그놈이라고 그냥 보시면, 저는 항상 그 논리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그게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도 향후에. 자, 그리고 어쨌든 비트메인 IPO가 언제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자, 애널리스트가 크립토 상위 10개 자산 중 절반은 절대 가치가 없다. 아모아 리서치 하우스인 블록 파일의 공동 창립자가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5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뉴스가 나는데 이거 읽기도 힘드네요. 블록 피레라고 읽어야 되나? 파이레라고 읽어야 되나? 비트코인 캐시, 뭐 BSV, 라이트코인, 뭐 이런 것들, 이런 코인들이 값어치가 없다. 더 나은 비트코인을 위해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오스가 이더리움의
중앙 집중식 버전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요즘에 디스를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되게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반대로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는 또한 이오스가 그런 ICO 이후 놀라운 결과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놓은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이오스에 관해서 나 손절할 거야, 이거 끝났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가 매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무르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런 대중 심리를 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 그리고 리플 코인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리플이 채택한 것을 찬양하는 동안 디딕은 중앙 집중식 특성이 암호화 공간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수십억 개의 토큰을 시장에 정기적으로 덤핑하는 것을 주요 수익원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스 카이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빼앗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움직이는데, 그런 거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향후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위주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좀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지금 이탈리아 은행이 유럽 전형의 디지털 통화 준비 완료했다. 700개가 넘는 이탈리아 은행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은행 협회는 유럽 중앙은행 프로젝트에 착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하나 둘씩 CBDC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CBDC는 국가와 국가가 움직이고 중앙은행하고 일반 일군은행하고 움직이는 CBDC가 있는 거고, 대중 소매용 CBDC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CBDC가 나오면 암호자산 시장이 사라진다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계시는데, 저는 뭘 걱정하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은 상승세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가파르게 올랐다가, 근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다 거대 세력이 지금 현재 이제 양적 완화가 거의 끝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에도 애매모호하고,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력이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가면 거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통화로 예를 들어서 장난쳐가지고 통화량을 발행하고 줄어들게 하고 흡수하고 이런 걸로 장난치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 통화와 관련된 썩은 푸대자루는 이미 다 썩어서 구멍이 나가지고 다 해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전이 암호자산 시장이 그래서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8년에 탄생해서 2009년부터 시장을 준비해서 2010년부터 유통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위주부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CBDC에 관해서 전 세계 국가가 옹호하고, 만약에 이거를 진짜 실제로 착수해가지고 시중에 소매 형태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상용화돼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거는 암호자산,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FATF 어떤 그 회의안이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트래블 룰인가 하는 어떤 그것도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 암호자산 시장에 내비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보다는 더 디테일한 게 나오면, 규제안이 나오면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BDC가 나오면 암호자산 시장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죠.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그냥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네요. 자, 그리고 금하고 은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는데, 1756달러, 17달러, 83센트. 올라갈 것 같이 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이 하면 떨어지고. 제가 이거를 15년 동안 봐왔어요. 15년 동안 봐오면 이제 그걸 그렇게 보다가 암호자산 시장을 보면 더 없이 행복해. 더 많이. 그게 수익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계속 하시다 보면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몸으로 체험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사람이. 뉴스를 대로 직관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세요. 한국경제에 나온 건데,
빗썸 이정훈 의장이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받았다. 이게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빗썸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딱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 혐의는 사실 무근이다. 대법원에서 외국환 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반박하는 기사가 또 나오죠. 그래서 법에 위배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빗썸이라는 이 거래소가 사실은 배후에 있는 진짜 세력이 이정훈 의장이 어떤 식으로 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조사한 바로는 진짜 거대 금융 세력이 빗썸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소나 특히나 뭐 업비트도 마찬가지지만 업비트 그리고 코빗도 코빗도 이제 거래량이 없죠. 거의 거래량이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미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안 하고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코인원도 마찬가지로 다 거대 세력들이 배후에 다 있는 어떤 그런 가상자산 운용사들이에요. 아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 다른 거래소들도 있지만 일단 뭐 그런 한국 분들은 그런 거래소들을 많이 사용들을 하시니까 뭐 안전하게 그냥 사용 계속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코인데스크에 페이팔, 벤모가 암호화 구매 및 판매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핀테크의 거대 페이팔이 문제에 익숙한 세 사람에 따르면 3억 2,500만 명의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직접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만 딱 칭해서 딱 나온 게 아니라 암호 자산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여기 있잖아요.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 영상에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장세가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약간 현금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근데 어쨌건 홀딩하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저도 이제 하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산 게 제가 이더리움이었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는. 근데 어쨌건 이더리움이 진폭이 약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뭐 괜찮네요. 날씨는 덥긴 하지만. 자, 어쨌건 모든 분들이 이제 행복하신 어떤 그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서 행복하신 어떤 그런 생활로 다들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이제 세제 개혁안이 나오고 하면서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제 개혁안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제도권 안에 수용돼서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렌드가 암호자산 시장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부동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 크게 뭐 폭락 장세 이런 거는 없겠지만 진짜 주 수익원으로 많이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보다는 암호화폐가 아닐까, 암호자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거대 뭐 페이먼트 관련한 어떤 뭐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지금 암호화폐에 관해서 구매 및 판매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거의 다 밥이 무르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뜸을 들이고 뚜껑만 열고 수익 챙길 거 챙기고 국가에 세금 낼 거 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